예.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분석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 정신 이상자를 귀신이 덮여 씌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텐데, 프로이드는 그것이 아니다. 생리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가 가능하다 하고, 그 프로이드는 치료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정신분석학회가 됐죠. 그때 그 프로이드가 그 정신분석학회를 만들 때는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상담이었죠. 그러니까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임상심리학. 그리고 프로이드가 이제 그 심리학에 관한 이론을 만들었죠. 그 프로이드 이론에서 좀 결정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5살까지 인간의 성격은 형성되어진다. 어떤 결정론자적인 그 상담 이론을 개발했죠. 그러나 그 이제 밑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특히나 뭐 아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닌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고, 보다 좀 더 밝게 이렇게 상담 이론을, 인간관을 펼쳤죠. 그러다가 이제 로저스쯤 오면은 완전히 이제는 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도 거의 로저스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어떤 심한 경우는 로저스는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그 찾아온 내담자는 막 자기의 막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죠. 예를 들면은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막 한다든가, 아니면 엄마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다 찌꺼기를 다 쏟아내고 나면은 결국 이 내담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렇지만 뭐 나도 잘한 거는 없어요. 나도 뭐 부모님한테 뭐 결코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뭐 이런 점 잘못, 또 자기의 잘못한 점을 쫙 끄집어낸다 합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성격 이론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임상을 목적으로 한 치료 기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나 뭐 행태주의, 뭐 이런 현실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병이 없는 사람도 더욱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상담 심리학을 만들었다 합니까?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자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상담소 되나? 상담심리소, 상담센터, 요새는 상담센터를 말하더구만. 그런 데 갔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임상 장면에서는 너무나 그 공포, 또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만약에 공황장애라든가 뭐 밀폐된 공간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 충동적인 성격, 이런 거는 그냥 두서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임상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뭐 불안감, 뭐 공포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약간의 갖고 있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는 장애가 없지만, 그래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도 치료해서 없앨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담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끄집어낸 이유가,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회고, 뭐 로저스 같은 사람은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욱 더욱 그 인간관계에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상담심리학이다. 뭐 이렇게 규정한다면은 이 오조 홍인의 그 제자들 신수와 해너 이렇게 나왔죠. 신수는 북종 점교를 이야기하고 해능은 남종 동교를 이야기하죠.
어느 날 이제 그 신수대사가 자기의 그 제자를 불러갖고, 야, 저 남쪽에 해놓은 그 동교를 해서 빨리 깨닫게 해준다 하는데, 뭐야, 어떻게 법문하는지, 너가 한번 그 성지? 그 자기 제자 보고 갔다 오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제자가 이제 등명을 받고 해능한테 왔다 아닙니까? 그 해능의 법문을 듣고는 더 깨쳤어요. 그리고 깨치고 나니까, 아이고, 그 해능 선사의 덕분을 내가 깨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법문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친수가 첩자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걸 다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첩자가 아닙니다 하니까 해능이 하는 말이, 깨달음도 이와 같으니라. 번뇌망상이 깨치기 전에는 번뇌망상이나 깨치고 나면 이 번뇌망상이나 깨달음이나 우리다, 둘이 아니다. 네가 첩자이지만은 첩자가 이제 네 스스로 밝히기 때문에 이젠 첩자가 아니다. 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첩자나 제자나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성지 맞습니까? 이 제자가 해능에게 묻습니다. 그 신수대사는 사막을 강의하시는데 해능대사께서는 어떻게 사막을 가르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히려 이제 해능이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 신수는 사막을 어떻게 가르쳐둔고? 하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그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마음이 청정한 것을 선정이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니까 해능은 나는 신수와는 다르다. 그 신수가 가르치는 사막은 그거는 근기가 낮은 자들이 배우는 그 사막이다. 그렇다면 그 방편으로 배우니까 그러면 사막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막 신수가 가르치는 것은 사막을 배우다가 세월이 다 간다. 그리고 사막을 배웠고 어쩌다가 한두 번 깨우침을 얻어서 깨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겠지만 거기는 점교 그렇게 말해서 방편설법을 하기 때문에 신수가 하는 것은 점교이고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동교다. 그리고 내가 설법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는 근기가 높은 사람, 적어도 불지견을 이룬 사람들에게 정법을 아는 자에게 나는 바로 깨달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깨쳐버리면은 굳이 사막을 다시 제시할 필요는 없다.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사막, 개정해, 그 다음에 삼도, 탐진치 이거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능은 깨쳐버리면 뭐 사막이 뭐 굳이 뭐 필요하나? 나는 사막을 어떻게 지도하니까 뭐 심지 그 해능의 법문 심지 법문이잖아요. 해능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가 남학해양 그 다음에 마조 항백 백장 항백 다 이 근본 바탕은 심지 법문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게 해능에서 나왔다.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나는 그것을 지계라고 말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않으면은 나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심지가 또 뭐 청정 심지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것을 선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자신의 심지에서 깨달음을 탁 얻어버리면 굳이 사막을 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바로 보여준다. 직지인심. 그러니까 나의 설법이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내 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도 이 사막에 관해서 좀 옛날에 그
백장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 해능 밑에가 그 남막해안 밑에 마조 밑에 백장 밑에 항백 임제 일어나가는데 이 백장선사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급자족하자.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안에서 그 농사를 짓고 뭐 탁발 안 갔습니다. 탁발 안 가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자 해서 농사를 짓어요. 얼마나 좀 개판하는가 하면 그 노인이 막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노인은 그만 앉아 있어서 하고 할게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농기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백장이 일하러 나와보니까 농기구가 없어요. 알았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밥 먹을 때 되니까 노인장 밥 먹으러 나오세요 하니까 나는 밥 안 먹는다. 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래버리니까 그 다음날 연장을 안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백장이 또 하나 신기한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 그 앞에 절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 나무 위에다 집을 지놓고 항상 이 나무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도지사가 와서 그 이제 백장 선사한테 이제 하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더 왔는데 그 보니까 백장 선사가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도지사가 하는 말, 아이고 그 큰 스님 그 위험스럽게 왜 나무 위에 계십니까? 밑으로 내려오세요. 하니까 이 백장 스님이 내가 볼 때는 그대가 더 위험하다. 안 그렇습니까? 오세요 같은 도지사 같으면 크게 뭐 위험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언제 관료들이 뭐간지 날아갈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백장 노인보다가는 그 땅바닥에 있는 그 도지사인 그대가 더 더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약간 좀 상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백장선사가 하는 말이 그냥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말이 그거야 세 살면은 얼라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팅가스 하니까 백장이 하는 말이 그래 알기는 뭐 세 살면 얼라도 알지. 그러나 실천은 8살 묻는 노인도 여태 못하고 있다. 이 말에 탁 와서 아이고 막 넙적 엎드려 갖고 아이고 도사님 제가 오늘부터 도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흘러내렸어요. 그 백장선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는 것이 불법대이다. 이게 뭐냐 하면 사막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아닙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거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지혜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백정선사가 하는 말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단순한 이야기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백정선사의 그 한마디 속에 사막이 들어있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그게 백정선사가 그 도지사에게 불법의 부처님이 가르치는 사막을 이야기한 거다. 깜짝 놀랐어요. 그 착하고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의 뒤에는 사막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데에서 한자 불교는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신비롭다 할 정도였습니다.